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심리적인 과제들 있잖아요. 그걸 에릭슨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에릭슨 이론이 프로이트 이론에서 출발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전 생애를 다루고 또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강조했다는 거. 맞습니다. 프로이트가 주로 어린 시절 그 원초화에 집중했다면 에릭슨은 자아의 역할에 주목했죠. 단순히 본능을 조절하는 걸 넘어서서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또 위기를 통해 성장하는 그런 자아의 심을 강조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아가 훨씬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의 심리랑 사회 환경이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럼 그 자아라는 개념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에릭슨한테 자아는요, 뭐랄까,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히잖아요. 네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강해지는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아 정체감이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자아 정체감. 이건 정말 에릭슨 이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아, 이게 나구나 하는 일관된 자기인식,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죠. 특히 청소년기에 이 정체감 확립이 중요하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때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 시기에 이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발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성 원리, 이것도 좀 독특했어요. 네, 점성 원리. 이건 발달의 일종의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청사진이요? 네, 그러니까 각 발달 단계는 이미 정해진 순서가 있고 특정 시기가 되면 그 단계의 과제가 중요하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단계를 잘 거쳐야 다음 단계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마치 건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것처럼요. 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각 단계마다 위기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 위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꼭 안 좋은 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보통 위기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는 것 같고. 근데 에릭슨이 말하는 위기는 그런 파국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전환점이나 도전 과제에 가까워요. 각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고 해결해야 하는 어떤 심리사회적인 갈등인 거죠. 아, 갈등이요? 네, 이걸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면 그 단계에 필요한 건강한 심리적 자질, 뭐 예를 들면 신뢰감이나 자율성 같은 걸 얻고 성장하는 거고요. 반대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발달에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8가지 발달 단계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각 단계의 위기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1단계는 유아기, 태어나서 한 18개월까지인데요. 이때 핵심 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신뢰 대 불신, 가장 기본적인 거네요. 그렇죠. 아기가 배고프거나 불편할 때 주 양육자, 보통 엄마죠. 엄마가 얼마나 일관성 있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느냐. 이걸 통해서 아,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구나. 사람들은 나를 돌봐주는구나 하는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불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단계는요? 2단계는 초기 아동기, 한 18개월에서 3세 정도. 이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 및 회의의 위기를 겪습니다. 자율성요? 아, 이때 막 내가 할 거야 이러는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딱 그 시기죠. 이제 막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뭐든 자기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오뎁기, 밥 먹기 같은 거요. 이때 부모가 아이의 시도를 격려해주고 좀 실수해도 기다려주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율성이 커지죠. 근데 너무 다 해주거나 혹은 못한다고 자꾸 혼내거나 비난하면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고 난 역시 잘 못하나 봐 하고 자기 능력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 키울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3단계는 학령정기, 한 3세에서 5세 정도고요. 이때 위기는 주도성 대 죄의식입니다. 주도성 대 죄의식. 주도성은 어떤 거죠? 이제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해요. 놀이를 주도한다거나 목표를 세워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아,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려는 데군요. 네, 호기심도 엄청 많아지고요. 이때 아이의 생각이나 활동을 지지해주면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이끌 수 있구나 하는 주도성이 발달해요. 하지만 너무 간섭하거나 아이의 행동을 자꾸 그건 나쁜 거야, 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네, 산안계, 학령기, 만 5세에서 12세 정도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입니다. 근면성, 뭔가 열심히 하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이제 학교라는 사회에 들어가서 또래들과 경쟁하고 협동하면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잖아요. 공부든 운동이든 만들기든 뭔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는 유능하다, 이런 느낌? 즉 근면성을 발달시켜야 해요. 아, 성취감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 실패만 하거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나는 남들보다 못해 하는 열등감을 느끼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청소년기네요. 네, 드디어 5단계 청소년기 10-20세입니다. 위기는 앞서 말했던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이죠. 아까 그 나는 누구인가 질문이 핵심이 되는 시기군요. 네, 신체적으로도 급격히 변하고 생각도 많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이 시기에 진짜 나는 뭘까?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나는 어떤 가치를 믿고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해요. 이게 잘 안 되면 역할 혼란을 겪게 되죠. 방황하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그럼 청소년기를 지나면요? 6단계 성인 초기 20에서 24세에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친밀감, 이제 관계가 중요해지는군요. 맞아요. 청소년기에 어느 정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면 이제 타인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우정이든 사랑이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지지하고 성장하는 친밀감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하거나 실패하면 고립감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중년기로 접어들면 어떤 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7단계의 성인기 24에서 65세의 핵심 위기는 생산성, 대침체입니다. 생산성, 뭔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키우거나 사회에 기여하거나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등 뭔가 자신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나 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남기려는 욕구예요. 이런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죠. 아, 반대로 이런 생산적인 활동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면 삶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즉 침체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네, 마지막 8단계 노년기 65세 이후는 자아통합, 대절망의 위기입니다. 자아통합, 뭔가 삶을 정리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단계예요. 성공도 실패도 다 내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하고 죽음까지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아통합이고 여기서 지혜라는 덕목이 나와요. 와, 하지만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나 불만이 가득하고 다시 살 수 있다면 하는 생각만 든다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정말 들어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이 8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쭉 이어지는 드라마 같네요. 결국 에릭슨 이호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회 속에서 관계 맺고 부딪히고 또 성찰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각 단계 위기를 완전히 해결한다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조율이요? 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신뢰감만 100%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건강한 불신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위험한 상황도 감지할 수 있으니까요. 각 단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에릭슨의 이 8단계 이론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재 어떤 단계의 과제를 마주하고 계신 것 같나요? 아니면 혹시 과거에 유난히 힘들었거나 혹은 잘 넘겼다고 생각되는 단계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또 다른 렌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